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글로벌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은 단계로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도 네 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방역 대응에 2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450포인트, 1.5% 넘게 급락 마감한 데 이어서 코스피도 3% 넘게 떨어졌습니다. (9천억) 원대 자금을 굴리는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500억 원대 규모의 펀드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 여파로 증권사들이 투자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인데 펀드론으로 인한 자산운용사들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뉴스 연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는 15,000명의 발열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의 글로벌 수준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우한에 다녀와 닷새 전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또 베이징에서는 9개월 된 영아와 4살 어린아이가 감염됐고 새로운 확진자 5명 중 4명이 모두 전염력이 강한 30, 40대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어제까지 중국 우한에서는 발열 환자가 15,000명에 달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항저우에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3월에 열릴 예정인 중국 난징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WHO가 신종 코로나의 글로벌 위험 수위를 한 단계 올렸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WHO는 신종 코로나의 위험 정도를 중국 내에선 매우 높음, 지역 차원과 글로벌 수준에서는 높음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글로벌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WHO 사무총장도 중국에선 비상 상황이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중국 당국과 감염 확산 방지책을 협의하고자 현재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 방역을 위해서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2조 원의 예비비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전 8시 30분경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방역 예산 지원과 경제 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총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 대응 체계 구축 운영비 67억 원, 검역 진단비 52억 원, 격리 치료비 29억 원 등이 포함됐는데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일정 부분 제한적이지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전에 또 국무회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대책이 논의됐을까요? 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와 밀착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역과 방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와 협의해 우한에 있는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국내에서도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심 환자 15명에 대해서 현재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병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곧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먼저 추가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폐렴 증상을 나타낸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대다수인 97명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격리 해제됐고 현재 15명만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네 번째 확진자가 격리되기 전 96명과 접촉했고 이 중 밀접하게 접촉한 32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보는 오후 2시에 네 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은 우한시에 지금 고립돼 있는 우리 교민들인데 전세기는 언제 투입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전세기 투입을 공식 결정합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 회의가 열려 전세기 파견에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세기 파견 결정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이르면 모레 전세기가 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693명이 전세기 탑승을 신청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확산에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중국 출장 금지령을 내리고 중국에 있는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기업들 대응 움직임 현재 어떻습니까? 네, LG전자의 경우 오늘부터 중국 전역으로의 출장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이달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 지역만 출장을 제한했었는데요.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출장 제한 지역을 중국 전체로 넓힌 겁니다. 우한시는 아니지만 중국 광저우에 공장을 둔 LG디스플레이와 시안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는 현재 외교부가 여행 철수 권고를 내린 만큼 중국 출장을 자제시켰습니다. 또 중국 현지에서 근무 중이었던 우리 한국인 직원들도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고요. 네, 우한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SK종합화학은 현지 주재원 10명을 귀국시키고 중국인 직원들에게는 마스크와 소독약품을 지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한시에 공장이 있는 포스코의 경우 중국 정부의 춘절 연휴 연장 조치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현지에 있는 직원 4명은 정부의 전세기 투입 대책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 기자, 또 항공업계에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항공권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발권한 모든 중국 노선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발권한 항공권 환불 또는 변경 시 수수료를 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때 한국과 중국 노선을 포함해 경유하는 고객도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등 저가 항공사들도 중국 항공편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국내 증시, 해외 증시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주식시장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요? 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열린 주식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1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15% 하락한 2175.27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3.53%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키워 661.37에 거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8원 오른 1,176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금융시장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금융시장도 그렇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과거 메르스, 사스 등 질병이 확산하게 되면 사람들은 밖으로 잘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부진해지고 제조업 둔화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부른다는 겁니다. 과거 메르스와 사스 때도 질병 자체로 주가가 하락했기보단 IT 버블, 카드 대란, 그리스 이슈 등 외적 요인들이 함께 반영돼 하락폭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 신종 코로나가 연초 경기 반등에 악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잦아들면 주식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 FOMC 회의에서 경기 회복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나 혹은 중국 정부가 3월 양회를 앞두고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할 경우 금융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한 라임자산운용에 이어서 또 다른 자산운용사가 오늘부터 5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전체 투자자들이 최대 1조 원 넘게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라임자산운용에 의해서 또 다른 자산운용사가 고객 돈을 제때 못 들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거 어딥니까? 네, 이 알펜루트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인데 오늘부터 이 고객 투자금 지급 중단에 들어갑니다. 이 오늘 환매 중단된 펀드는 567억 원 투자금이 들어간 이 에이트리라고 하는 이 투자 상품인데요. 이 운용사는 이 오늘 환매 중단된 상품을 포함해서 이 추후에 약 2,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환매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매 중단하는 이유는 뭐죠? 네, 이 알펜루트 운용사가 굴리는 투자금에 이 고객 돈이 있고 또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이 증권사들이 이 선제적인 위기 관리를 위해서 이 자금들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고객 투자금을 담보로 운용사에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떼가는데요. 이 알펜루트 운용사엔 미래에셋 대우 등이 모두 460억 원 빌려줬는데 현재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이른바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라임운용이 환매 중단한 자금에는 이 증권사들이 대출해준 돈도 섞여 있는데 이 채권자인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자금을 먼저 회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이 라임운용에 돈을 빌려준 금액은 신한금융투자 5천억 원 등 모두 6,7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환매가 중단된 1조 6천억 원 중에서 이 최종 손실률을 50%라고 가정하면 이 라임운용은 약 8천억 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증권사들이 6,700억 원을 먼저 챙겨가면 이 1,300억 원만 남기 때문에 이 나머지 투자자들은 결국 이 1조 5천억 원가량 대규모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성장률 관련한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 성장률을 2.5%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진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은 지난 2011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네,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한 국가의 경제가 보유한 자산,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최고 성장률을 뜻합니다. 성장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냈을 때를 가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지난 2016년을 정점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하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훼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9년 이후 3%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2018년부터 2%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벌써 2.5%까지 하락한 겁니다. 1%대 잠재 성장률을 기록할 시점도 얼마 남지 않은 셈입니다. 여기에 혁신으로 인한 산업 성장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서 노동이나 자본을 변화시키지 않았는데도 생산성이 늘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주로 혁신을 통해 늘어나는 생산성은 지난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꺾였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지난해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성장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지난해 성장률은 1.1%로 집계됐습니다. 도소매업의 성장률 둔화는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내수 서비스 업종에 파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차기 우리은행장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하고 있는 손태승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행장 선임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오는 31일쯤이면 최종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리은행장 후보군은 지금 가져졌습니까? 네, 우리금융지주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주 차기 우리은행장 추천 후보군을 7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임추위는 7명의 후보자가 누군지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업계에서는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과 조은행 우리종합금융 사장,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본부장 등 내부 출신 7명이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최종 면접 대상자가 추려지는 거죠? 네, 임추위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경영 성과나 역량 등 종합적인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이후 복수의 최종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면접 등 추가 검증 절차를 통해서 은행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 최종 후보 추천은 오는 31일쯤으로 예상됩니다. 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좀 누굴까요? 네, 일단 7명의 후보군 중에서는 조은행 우리종합금융 사장과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은행장은 그동안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이 번갈아 맡았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손태승 회장이 한일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상업은행 출신인 조은행 사장과 또 김정기 부문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데다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능력 위주의 추천이 이루어지면 다른 인사가 단독 후보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국 땅값이 전년보다 4% 가까이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오른 곳을 살펴보니 신도시로 개발이 예정된 곳들이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일단 지난해 전국 땅값이 예년 수준으로 올랐는데 전년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좀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지가는 3.92% 상승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17개 시도 모두 전년보다 땅값이 올랐는데요. 서울이 5.2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세종이 4.95%, 광주가 4.77%의 상승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상승률은 그 전년에 비해 0.66%포인트 내려갔는데요. 땅값 상승률은 2018년까지는 5년 연속으로 전년보다 높았지만 작년에는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땅값이 많이 오른 곳 역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주변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구별로 봤을 때는 경기도 하남이 6.9%로 가장 높은 지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과 가밀지구 조성, 지하철 3, 5호선 연장 등 개발 호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뒤이어 대구 수성구가 6.53%, 경기도 과천도 6.32%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수성구의 경우 만촌동과 중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한 주거 여건 개선 기대감이, 또 과천시의 경우 하남시와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각각 지가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지난해 전국 전 월세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집세 지수는 104.04로 전년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서울 집세의 경우 0.3%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2006년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 연휴 동안 브라질을 찾았습니다. 새해 첫 해외 현장 방문지로 20년 만에 브라질 사업장을 찾은 건데요. 브라질 마나우스 공장은 삼성전자가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브라질에서 중남미 지역 사업을 점검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설 연휴인 지난 27일부터 브라질 마나우스 공장을 찾아 TV와 가전,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마나우스 공장은 1995년에 설립돼 현재 7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남미 시장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회장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으로 20년 전 상무로 승진했을 때 첫 해외 출장지이기도 합니다. 이 부회장은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현지 임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에서 나온다며 개척자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브라질 출장 동행자가 있었습니까? 네, 이번 출장에는 지난주 정기 인사에서 삼성전자의 신임 스마트폰 사령탑에 오른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사장이 함께 동행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TV 사업을 총괄하는 한종희 디스플레이 부분 사장과 장시호 글로벌 기술센터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분기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42.8%의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번 방문은 중남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5G 통신 장비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 일행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브라질 상파울루 법인으로 넘어가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하는 등 전략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소위 브렉시트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31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에 이루어집니다.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현재 우리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권세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떠나도 당장 우리 통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EU FTA 수준으로 한영 FTA가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영국과 FTA를 작년에 다 체결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한영 FTA가 적용되게 됩니다. FTA를 국회에 비준하는 과정에서 FTA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제도를 같이 정비했습니다. 브렉시트가 논의되기 시작했던 2010년대 중반부터 기업들도 영국에 뒀던 유럽 본사를 이전하는 등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다만 영국에서 인증을 받아 EU의 제품과 기기를 수출하던 기업들은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수출한다고 해서 영국 인증기관을 선택을 했는데 영국에서밖에 못 팔 수 있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비용이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거든요. 동유럽에서 차를 만들어 영국에 팔던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럽 국민을 채용할 경우 비자 발급이 추가로 필요해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이 코스트 증가 요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곧바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영국과 EU 사이의 추가 협상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받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우리 산업 또 기업계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불황과 맞물려서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도 지난해 최악의 불황을 겪었는데요. 디스플레이 양대 업체 중 한 곳은 수장이 전격 교체되기도 했는데 새해에는 하반기부터 개선 흐름을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1위 애플의 아이폰 판매까지 고전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다소 나아질 전망이지만 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올해도 2%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그러한 휴대폰용 OLED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 그것이 애플에 넣는 것, 또 다른 그러한 스마트폰 회사들에 넣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중국의 그 광저우 OLED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OLED TV용 OLED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번 달 초 미국 CES에서 LG 디스플레이 정우영 사장도 올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서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업황 회복에 대비해 LG와 삼성은 기존 LCD 생산 라인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 수익 구조 악화의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프리미엄 고화질 TV 시장을 겨냥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K에서도 우리가 이제 콘트라스트 레이쇼를 높이기 위해서 OLED 기술을 할 것이냐, 또 퀀텀 덧을 이용해서 조금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낸다든가, 그 좋은 디스플레이를 낮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뭐냐, 거기에 투자가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오는 20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해 QD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LG는 휘어지는 플라스틱 OLED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의 40%를 OLED에서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투명하고 얇고 플렉시블하고 웨어러블하고 이런 미래 디스플레이 개발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소비자가 한눈에 딱 띄잖아요.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가 올해 실적을 회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정도로 수준 높은 첨단 기술의 개발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백기기와 저가 공세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는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3.15% 하락하며 2,17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3.5% 떨어지고 있습니다. 66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9.18% 하락하며 19만 3천 원을 기록했고요.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10.41% 하락하며 8만 6,9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항공주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한항공입니다. 8.07%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23,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은 급등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제조업체인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29.89% 급등하면서 8,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무섭게 신종 코로나 확산 소식에 마음 무거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긴장 풀렸다가 돌아오는 이 시기에 아프거나 다치고 또 사고 나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